김호중 씨 때와는 소속사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깨달은 거죠. 소속사들이. 네. 소속사들이 깨달은 거고 네. 이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맞습니다. 그래도 김호중 사건 때보다는 대처는 잘하고 있다. 그 BTS의 멤버 그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동 스쿠터로 운전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전동 킥보드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전동 스쿠터였던 것으로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밝혔고 또 소속사에서도 그렇게 밝혔는데 그 전동 스쿠터의 경우에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법규가 적용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는 그 법인 그 처벌 규정인데 예. 그런데 전동 킥보드냐, 전동 스쿠터냐 이런 단어는 도로교통법에는 없어요. 예. 도로교통법에 있는 거는 개인형 이동 장치냐 예. 아니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냐 이 두 가지가 정확한 법률 용어입니다. 예. 개인형 이동 장치면 예.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고 예. 범칙금 정도만 냅니다. 전가 기록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한 10만 원, 20만 원 내는 거고. 예. 근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을 했다 술을 먹고 그러면 이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이 돼서 적어도 전가 기록이 생기는 거예요. 벌금형 혹은 뭐 심하면 이게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나오는 거고. 그러면 개인형 이동 장치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뭔 차이예요? 개인형 이동 장치는 시속 25km 이하고 중량이 30kg 이하인 거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행정안전부가 정해줘요. 야 이거는 개인형 이동 장치야. 딱딱딱 정해주는 것만 개인형 이동 장치입니다. 굉장히 작고 스몰하고 서서 조금 타는 거 이 정도인 거고요. 지금 이 슈가 씨 영상을 보면 앉아서 탔잖아요. 앉아서 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앉아서 탄 거는 보통 그 스쿠터, 그러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는 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좀 명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동 킥보드인 경우에는 범칙금만 뭐 한 도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전동 킥보드가 그런 거예요. 그 한강공원이나 아니면 요즘 뭐 다니다 보면 아파트 단지 앞에 이렇게 공유 킥보드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쌩쌩이, 싱싱이 뭐 이런 거 거기에 이제 모터가 달린 것 같은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두 분이 타고 다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분도 위험하고 이거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사고 진짜 많이 나고요. 저도 사고를 목격한 적도 있는데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동 킥보드라 그래서 이제 개인용 이동 장치라는 건 아니고 전동 킥보드도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 쓰자면 전동 킥보드도 어떤 거는 원동기고 어떤 거는 개인용 이동 장치예요. 판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례에도 전동 킥보드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개인용 이동 장치다. 그러니까 개개마다 다릅니다. 아까 말했듯이 행정안전부령의 지정을 받은 것이냐 30kg 이하냐 30kg 이하냐 개개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봐야 되고 이번 사안은 어쨌든 그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기기를 운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그 전에 그 김호중 씨 때와는 소속사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깨달은 거죠. 소속사들이. 소속사들이 깨달은 거고 그나마 좀 약간 반응이 달랐지만 그래도 소속사가 약간 핑계된 것처럼 보여지긴 했어요. 제가 보기에 입장문에서는. 그냥 잘못했으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두 줄 쓰면 되는데 물론 뭐 언론이 물어보고 팬들이 물어보니까 정황을 써야 되는데 소속사가 헬멧을 썼다. 그걸 강조했고 입장문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탔다. 뭐 이거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발빠르게 소속사 안에도 다 법률 자문을 받는 변호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 변호인들한테 이 자문을 받아서 이거는 인정하고 가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사용한 거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 그 부분을 써야 되는데 약간 입장문을 보니까 그냥 아니란 생각으로 헬멧 쓰고 스쿠터 타고 짧게 갔는데 술 좀 먹고 갔어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러고 나서 영상이 바로 떴죠. 영상이 바로 뜨니까 그제서야 이제 스쿠터냐 아니냐 문제가 너무나 명확해지니까 경찰도 이걸 명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맞습니다. 명확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이제 이 슈가 씨가 타고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이제 누가 와서 그 음주 측정을 한 거잖아요. 거기 딱 왔을 때 경찰이 보기에 이거는 뭐 개인용 이동 장치네요. 그럼 가세요. 땡이에요. 그냥 개인 정보만 적고 10만 원 내세요. 과태료 내세요. 땡인 건데 딱 보고 경찰로 인계해서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경찰이 보기에 이거는 명확히 음주운전이 맞다고 1차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과문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죄송합니다. 음주운전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과문에 음주운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뭐 헬멧을 쓰고 뭐 스쿠터를 운전했는데 술을 좀 마셨다 이렇게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실망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김호중 사건 때보다는 대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대처를 김호중 씨 사건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대처가 이렇게 꼬일 수도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김호중 씨 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가장 안 좋은 대응이란 대응은 다 골랐어요. 이게 이렇게 일을 스스로 꼬일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슈가 씨가 김호중 씨하고 약간 달랐던 것이 경찰서를 조용히 출두하고 온 것도 있거니와 지금 언론에 안 나오는 게 뭐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무슨 뭐 변호사를 뭐 10몇 명을 선임했다 이런 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대처를 보면 본인 스스로가 반성하고 숙연하게 법률적인 절차 조언만 받으면서 가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지고요. 연예인들이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요만한 사건인데 괜히 대형 로펌을 선임해가지고 사건을 이만큼 만들어요. 그 의견서 3장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한 300장 넣는 거예요. 이런 약간 오버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일반인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많은 기획사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사실 연예인들이 이제 보통 자기 신원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면서 변호사들을 뭐 대형 로펌을 선임을 하고 뭐 크게 선임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작게 쉽게 풀 수 있는 일을 너무 이렇게 키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케이스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취재를 하면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하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일단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도 만에 하나 실수가 아니죠.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반성을 하고 바로 납작 엎드리는 게 그것이 방법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 이제 전동 스쿠터의 경우에 크기가 그래도 자동차보다는 작잖아요. 작고 뭐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자동차에 비해서는 좀 적을 것 같은데 그 형량 자체가 자동차에 의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뭐 사고와 이런 거 비교해봤을 때 형량 자체가 뭐 유사합니까? 아니면 좀 더 적습니까? 그 계계에 따라 다른데 약간 이런 거예요. 자동차 사고는 보통 인명 사고가 많고 전동 스쿠터, 전동 키보드 같은 사건은 본인 혼자 다치는 사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형량이 조금 다소 작아 보일 수는 있는데 결국 자동차와 형량 크기는 똑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가장 최근 사례 몇 개를 보자면 서울중앙지법 2019 고단 8190 2020년 판례인데 이분은 전동 그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11로 타고 가다가 300m 정도를 타고 갔는데 강남구에서 이분은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이런 분이 한 분 있고요. 또 그 서울 남부지법 그 2019 고단 6197 이거는 이분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갔는데 이분은 음주운전 재범이었어요. 그래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김세롬 씨 사건 연예인 그분이 이제 뭐 무슨 전봇대 같은 걸 치고 뭐 도망갔는데 뭐 그분이 벌금 1,200만 원인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1,500만 원. 김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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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벌금이 1,200인가 1,500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걸 보면 전동 킥보드나 자동차나 형량은 비슷하다. 전동 킥보드라 그래서 가벼이 볼 곳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동차는 그나마 운전자는 안전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운전자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술 먹고 타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김세론 하니까 김세봄이 생각납니다. 저는 면허가 아예 없습니다. 참고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전동 킥보드, 뭐 전동 스쿠터 이런 저는 무서워서 못 하겠던데. 맞아요. 사고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게 시골에는 이런 게 많아요. 시골에는 제가 많이 했던 사건 중에는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 보러 마을 슈퍼를 갔는데 슈퍼에서 맞아. 동네 어르신들이 막 막걸리나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잔 얻어 먹다가 다시 집에 가다가 논밭에 꼬꾸러집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본인이 스스로 119에 신고해요. 나 여기 쓰러졌어. 나 좀 채워줘. 이러는데 경찰이 같이 와가지고 술 냄새 나는데요. 운전해가지고 그래서 벌금 맞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벌금 뭐 200, 300, 300이 좋게 나오고요. 이게 연예인들이 만약에 전가가 생기면 또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전가가 생기면 좀 애매한 게 제가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해외에 나갈 때 어떤 나라는 출입국관리소에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얘 전과자다 아니다. 이걸 봐가지고 좀 더 감시 체계가 철저하게 좀 더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창피하고 그런 관리 감독 받는 게 약간 불편하니까 그래서 절대 무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이 몇 개 있다고 저도 좀 듣긴 해가지고요. 이게 그리고 그 슈가 씨가 음주운전한 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경찰이 그냥 경찰이 아니라 네. 대통령실 경비단 소속이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 일대를 경호를 하는 202 경비단 소속 직원이 발견을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것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한남동의 나인원 한남이라고 굉장히 고급 아파트 그쪽인데 예. 거기가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 1km도 안 떨어져, 한 네. 1km, 2km나 멀어봤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저하고 멀지 않았고 이 부근에서 거기가 이제 북방 한계선 같아요. 그래갖고 그쪽에서 집회가 자주 열리고 경호 인력도 또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교롭게도 또 202 소속에서 딱 이거를 발견을 했다. 약간 요거는 이 대통령 202 경비 소속단 직원이 발견을 해서 본인이 체포해서 경찰에 인계한 건지, 아니면 발견을 해서 경찰에 전화해서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한 건지, 아니면 발견을 해서 본인이 측정기로 측정을 한 건지, 요건 좀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약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이 대통령 경비여단이 소속돼 있는 경찰인지 좀 봐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이 경비여단 소속이 자기가 만약에 이 사람이 임의로 음주 측정을 했다? 이거는 이 증거 능력 자체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명확한 사람이 음주 측정을 해야지 왜 무슨 대통령 경비단이 음주 측정을 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대통령 경비여단이 보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음주 측정을 했으면 그거는 또 합법적인 그러한 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슈가 씨가 사회복무요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근무 기간이 연장되거나 뭐 이런 점이 있습니까? 이게 병역법에 있어요. 네. 이게 사회복무요원 규정도 있지만 병역법 제33조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씩 연장하여 복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휴가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자면 그 다음 각호 5호 중에 33조 5호 중에 근무 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 기각 문란 행위를 한 경우라는 되는데, 이게 단서가 뭐냐면 근무 시간 중이에요. 근데 슈가 씨가 근무 시간 중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복무 기간이 늘어나거나 그거는 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것이 소속사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일 거예요. 슈가 씨의 일정은 2025년 전역하고 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날 밤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복무 기간이 5일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이 금전적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걱정을 했을 텐데 복무 기간이 늘어날 거라 보여지진 않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예비역 분들이 혹은 현역병들이 이거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냐? 야, 우리는 외출 나가서 술을 마음대로 못 먹고 하는데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 거 아니냐? 사회복무 요원도 저녁에 술을 못 먹게 해라, 음주 못 먹게 해라. 지금 이러한 목소리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건이 지금 이제 뭐 재판을 받겠죠. 재판을 받을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기소유예로 끝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 아니면 벌금형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소유예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사건에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면 기소유예가 나오는 사건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데 이걸 기소유예를 준다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야, 이 정도면 기소유예구나. 그래서 내가 음주 측정기를 갖고 불면서 술을 먹은 다음에 집에 가자 하고 그러다 걸리면 휴가는 기소유예인데 나는 기소유예가 아니야, 이거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개념부터 설명드려야 되겠구나. 기소유예라는 개념은, 기소라는 거는 재판에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받게 하는 거나 혹은 아니면 약식 기소가 있어요. 약식 명령, 벌금형을 내리는 게 있고, 기소유예는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겠다, 널 한번 봐주겠다 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건의 기소유예하기에는 수사기관에 좀 많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적어도 약식 명령, 약식 기소, 아니면 적어도 재판을 회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도 이 슈가 씨가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 그러니까 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0.03%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0.08%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전보다 좀 수치가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0.05였던 것 같고 0.10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수치가 0.05에서 0.03으로 내려갔고요. 구간을 좀 만들어서 이 재범인 경우에는 0.03이라 하더라도 면허를 다시 한번 취소를 시키던가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0.03부터 0.08까지는 정지 구간이고 0.08 이후부터는 취소 구간인데 그 0.08이라는 거는 또 0.03이라는 거는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 한 잔 마시고 바로 가면 돼. 혹은 뭐 좀만 자고 가면 돼.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는 면허가 취소나 정지가 바로 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에 결론은 그거 같아요. 앞으로 혹시나 연예인이나 뭐 유명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라. 이게 이제 결국 수사를 할 때 경찰이 수사를 할 때 누구랑 마셨냐, 그 술은 얼마를 마셨냐 이런 거 다 계산을 하거든요. 만약에 슈가 씨가 0.08에 대해서 부인하던가 음주운전을 부인했으면 그 영수증을 다 따고 그 누구랑 마셨는지 다 땁니다. 지금 김호중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누구랑 마셨는지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걸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 정도 조사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냥 0.08이고 제가 친구들하고 술을 먹다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거기까지만 조사가 됐을 거라 보여집니다.